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사막가 투맨쇼 김선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네, 멘토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마지막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정동원 멘토가 좀 빠지는 바람에 빠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저녁에 일이 좀 많아져서 빠지는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금방 돌아올 겁니다. 일 마무리된 대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깐 기다려 보시고요. 자, 이 멘토님, 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주식 괜찮으십니까? 뭐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1분 뒤에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가져왔거든요. 바로 확인할 테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1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잘 마감이 됐어요. 어제 이제 뉴욕이랑 유럽은 시리아, IS 영향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오전에 잠깐 그랬고요. 오후 때 회복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자면 끝나고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에서 재미없어요. 외인들의 그 매도세 자체가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물량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이 최근 5거래일 동안 8,500억 가까운 물량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관들은 반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멘토님, 우리 이 외인들 언제쯤 다시 돌아올 것 같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그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시장 중심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 시장 중심에서 벗어난 종목군들, 이들 종목군 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전일까지 그 분석한 결과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있고요. 현대차가 가장 그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기아차, 이들 종목군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 외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겠죠. 예, 이들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흐름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물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는 또 중국 증시가 중국이
그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 때문에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지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8월 21일입니다. 8월 21일 날 중국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그때 당시에 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사실상 0.2%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 50을 기준점인 50을 깰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단계적으로 악재로 반영이 됐었는데 오히려 발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발표가 됐을 때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오히려 0.2 정도 올랐는데 근데 시장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시리아 공습에 의해 공습 때문에 빠졌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 원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 출발에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전문가들 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 2030포인트를 바닥 인식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줄기차게 떠들어댔습니다. 자, 오늘 2020까지 갔어요. 202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냥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 코스닥이 좀 밀리는 됐는데 다시 580을 갑니다. 자, 코스닥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 같이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2.8%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보자면 SK 브로드밴드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또 어떤 종목입니까? 시젠이 오늘 좀 오르긴 했고 잘 살펴보자면 오르는 종목들이요. 조금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상승을 줬던 그런 포인트가 많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방금 전문가님께서 맞춰주셨던 코스피의 흐름도 개별 이슈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증이 몰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던 관점, 지표 흐름만 조금만 좋아진다면 실적에 대한 영향은 사실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크게 사실 시장에서 대외적인 악재 자체 찾아보기는 시리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갑자기 또 러시아에서 뭐라고 떠들까요? 그에 대한 영향 자체는 저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진 마시고요. 그래도 현재 구간대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도 있으니까 강보합권, 거의 횡보 분위기에서 강보합권 분위기 예측하거든요. 잘 지켜보시고 어찌됐든 연말까지는 뭡니까? 개별 이슈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왜 또 그러냐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개별 이슈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 예. 사실 시장에 진짜 살만한 게 마땅히 찾기도 힘듭니다. 샀다면 빠지고 그러잖아요. 또 팔았다면 오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업종이나 낙폭과대 대형주 혹시 보시는 거 혹시 계신가요? 낙폭과대주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정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쉽게 안 주거든요. 시장 자체는 조정입니다. 시장 자체는 조정이었는데 그런데 증권주들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증권주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고 증권주는 시세 연속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까지 같이 동반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다시 시장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차트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선물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선물 차트인데요. 이 선물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죠? 급락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 영망치 흐름이 나왔어요. 자, 영망치는 단기 바닥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오늘 개파락이 나왔죠. 그죠?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즉, 개파락 양봉이면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오늘 종가가 전일 종가를 회복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이 시장은요, 완전히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에서는 탈피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급 조건에서 조금 더 보신다라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보시면요,
기관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는데 누가 순매수를 해주냐면은 기관 쪽에서 투신권 쪽에서 그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권하고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은 이제 증권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신권,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들을 이 기관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 다 해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시장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관의 움직임, 뭐 연기금 다 이런 기관들의 포괄적인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투신이 정말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닥 인식이 되는 건지 그냥 외인의 물량을 그냥 받아준 건지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기관은 받았다는 거, 매수를 해줬다는 거, 이 포인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요즘에 배당주가 그래도 조금 인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 혹시 뭐 보고 계신 배당주 있으신가요?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4, 4분기 들어가면은 배당주에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고배당주라면은 사실 앞으로 실적 부분과 그다음에 주가의 추가 상승과 그다음에 그 배당 메리트로 본다라면은 사실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적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앞으로 지금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통신주 중에서도 SK텔레콤 쪽에서는 배당 메리트가 있거든요.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 다음 실적 그 성향도 꾸준한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도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SK텔레콤 정도가 굉장히 배당 메리트의 실적 상향, 그 다음에 주가 추이, 이런 게 모두 삼일체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콕콕 집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SK텔레콤 단통법에 약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대응하시고요.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종목들이요.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크루셜텍입니다. 요즘 이 친구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크루셜텍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크루셜텍 하면은 항상 애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그래서 크루셜텍이 지금 오늘도 14% 올라갔고요. 어제도 얼마나 올랐냐면은 1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해서 6,000원부터 해서요. 여기가 6,000원인데요. 얼마까지 갔냐면 13,700원까지 갔습니다. 네, 가뿐하게 2배가 올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크루셜텍 어떤 이슈를 봐야 되고 또 얼마나 더 오를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앞서서 김선윤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슈가 있는 종목 또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 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이냐면은 단봉은 매집봉으로 보고 그다음에 장대봉은 시세 분출봉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요. 최근에 유진로봇도 그랬고, 그 다음에 크루셜텍, 그 다음에 KT뮤직, 등등 이들 종목군들 대부분 다 그런 쪽에 속하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대부분 이슈와 그 다음에 실적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이, 이 회사 같은 지문인식 기능, 이걸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죠. 여기서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중국에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업체가 있는데, 네. 이 회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어센드 메이트 7이라는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어요. 사실, 지금 세계에서 스마트폰 강자라 그러면 삼성전자와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문인식 기능을 탑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웨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업체, 즉 크루실텍하고 같이 손잡고 그 지문 인식 기능을 탑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저가 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 자체는 거의 다양하면서 가격 자체는 조금 낮은 그런 그 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 기능을 갖다가 더 지문 인식 기능을 넣으면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나스닥 시장에 그 알리바바라는 그 업체가 상장됐죠, 그죠? 중국 그 업체가 상장이 됐는데, 이 알리바바와 같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지문인식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결제 시스템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알리바바가 상장되면서 이 화웨이라는 그 회사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 화웨이에 이제 크루실텍이 지문인식 기능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크루실텍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 중국 스마트폰에 진출한 회사들이 여러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괜찮은 종목군들 본다라면 크루실텍은 지문인식 기능, 그 다음에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 음향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노칩 같은 경우는 정전기 차단칩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참고하시고, 크루실텍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 크루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고가권에 도달했다.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고가권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지노선까지는 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최대치로 본다라면 15,000원까지는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 구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월봉 상태도 보시게 되면 거의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크루실텍이 올라올 때 대부분 다 8월 1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단봉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단봉들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지금 장대봉이죠. 자, 단봉의 피날레는 장대봉이다. 단봉은 매집봉이요. 그 다음에 장대봉은 피날레다. 뭐냐? 시세 분출봉이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대량 거래도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서히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크루실텍 어제 오늘 해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현재 구간대 보자면 이건 정말 슈팅 구간입니다. 자, 제가 항상 추세에 대한 부분과 수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추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여기가 고점 포인트, 그 다음 포인트가 작년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 초의 고점 포인트 라인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 바닥 포인트들이 이 정도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추세상에서 상단 부분 라인, 고점 포인트 인식 구간 자체는 이 정도 라인 자체가 잡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 하나 똑같이 그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구간 자체가 추세 하단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대는 어떤 구간이냐? 전문가님 말씀 주신 대로 여기 구간은 무슨 구간? 네, 슈팅 구간, 약간의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일단 맞다는 판단입니다. 자, 수급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 어제장 수급에서 끌어올린 친구들, 기간은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야겠죠? 요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자, 외인들이 물량을 받았다. 자, 근데 이 외인이 누굴까요? 확인은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국내는 알 수 있지만 외국계 자금은 이게 기관인지 개인인지 알게 몰라요. 우리는요. 사실 몰라요. 근데 끌어올린 게 외인이다. 자, 그러면 기타 업이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이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온다. 그럴 경우는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주가 포인트 어떻게 해요? 꺾이고 내려가면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 구간대가 바로 전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전 고점 포인트 자체를 뚫고 내려오는 그림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그림 나오면 그때는 비중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 종목을 따라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13,700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예전부터 보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만약에 4월 달에 매수하셔서 13,000원에 샀다.
근데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어요. 이제 이거를 수익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부터 매수 절대 안 된다. 잔치 끝났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실 네, 때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차트라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요, 쌍바닥이나 또는 짝꿍댕이 흐름을 보여주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외바닥으로 올라왔어요. 외바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차익 실현성 구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정말 저희가 강조 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내일 사시면 안 돼요. 올라간다고.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서정진 회장이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 주가를 기관들이 연이어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최근에도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1,000원에 매수 사인 드렸었고 이전에 아시겠지만 작년 뭐 했습니까? 저 이거 42,000원대 사가지고 48,000원대 치워버렸잖아요. 네. 참 재밌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최근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굉장히 강한 모습. 램시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까지 실적이 뭐 작년치 실적을 끌어왔다고 치지만 어쨌든 작년치를 넘어간 실적입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가. 자, 미국 FDA 승인 나면서 본격적으로 판매는 내년 후반이 되겠죠. 어쨌든 유럽은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진짜 궁금하죠. 저도 참 이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이렇게 강하게 기관들의 매수를 동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들이 이 종목을 얼마나 좋게 보는지 좀 궁금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왜 오르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사실상, 딱히 오를 만한 이슈 자체는 없습니다. 램시마에 대해서 뚜렷하게 강력하게 이야기 나온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죠.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못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제도 마찬가지고,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셀트리온이 같이 동반 하락했다라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못 오르다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만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도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 그 다음에 2위 업체인 다음 이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또 추세 구간, 코스닥도 완전히 추세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보험권, 특히 오늘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샀고요. 사모펀드,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이쪽에서 사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놓고 그때부터 서서히 이슈를 만들어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기관들의 외국인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은 이전에 사고 팔고 병행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어떤 이슈가 있다라면은 이 주가의 흐름은 지금 추세권의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평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시세는요, 대시세는요, 장기평을 돌파하면서부터 대시세 나오고, 장기평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정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급등의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제 시세의 구간으로 들어갔다. 즉, 추세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슈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뭔가의 실적이라든지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잘 들으셨죠? 전문가님 굉장히 좋게 보셨고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강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떠들었던 허성진 회장이 진짜 사기꾼이다 이런 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KDB 쪽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조금이 지금부터는 진짜 코스닥 대장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된다. 요렇게 이 정도까지 판단해 드릴 테니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종목 오늘 난리 났습니다. 애플 효과 제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전문가 6% 올랐습니다. 이게 보통 디스플레이가 한 번 오르면 또 무섭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추세 그랬는데 애플도 그 아이폰이 판매량이 1000만 대가 넘어갔어요. 애플 워치가 또 내년쯤에 판매가 되면은 또 매출 추이가 좀 나타날 것도 같긴 한데 사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들 다 같이 그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디스플레이 업종들 같은 뭐 주가 흐름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못 헤어나고 있습니다.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뭐 이들 종목은 대부분 다 그 바닥권에 다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느냐? 물론 애플 워치에 따른 그 출시 기대감, 그러니까 수혜, 그다음에 아이폰 6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 워치가 이제 그러니까 애플에서 내년에 중저가 시계들 이 업체들의 시계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애플 워치죠. 애플 워치가 대당 지금 약 한 365달러에서 한 4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36만 원에서 약 한 41, 2만 원 정도 이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내년에는 내년은 2천만 대 판매. 그다음 2016년도에는 한 5천만 대 판매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매출로 따졌을 경우에 지금 내년에는 80억 달러, 내후년에는 한 160억, 200억 달러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뭘 공급을 하느냐? OLED를 공급을 해요. OLED를 공급하는데, 플렉서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걸 공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렉서블이라면 휘는 디스플레이죠. 그죠? 이걸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는 7억 달러,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17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그 매출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LCD 화면을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깨끗하고 그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애플과 LG입니다. LG 폰. 그러니까 최근에 그 G3 폰이죠. 그죠? G3와 애플 폰인데 이 애플에 탑재되는 게 뭐냐?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에서 디스플레이는 가장 잘 만든다는 회사가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못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느냐? 여기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이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왔죠. 아이폰 6는 아이폰 S5 그 차세대 폰이고, 그 다음에 아이폰 6 플러스는 화면 디스플레이가 조금 큰 아이폰이에요. 지금 이게 출시된 지 3일 만에 1000만 대 판매가 늘었다고, 1000만 대 판매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7년 그러니까 아이폰 출시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더더욱이 중국이, 예? 중국을 제외하고 1000만 대라고 하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면요. 엄청나죠? 이 아이폰이, 지난번 아이폰 5S 나왔을 때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여기에 골드가 나왔거든요. 아이폰에 골드색을 입혀가지고 골드가 출시됐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LCD 화면을 공급하고 있는 이 LG 디스플레이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강세고,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가셔도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우리 바로 전문가님들
수익률 체크하고 제가 오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3일 삼성전자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의 마이너스 4.3%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이번엔 이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일사료가 1.8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2.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LG전자가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6.5%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최영동 멘토의 STS 반도체 역시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4.6%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이상로 멘토의 영흥철강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바로 어제였죠. 히든카드 종목으로 편입을 시도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이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하나마이크론 종목의 목표가를 8,22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금종훈 멘토의 인터파크 INT가 22.2%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지키고 있고요. 3위는 노영성 멘토의 대웅제약이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역시 금종훈 멘토가 차지했네요. 5위 솔루션이 13%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나무누 멘토의 BS 금융지주가 8.6%를 기록하며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57.1%로 1위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동훈 멘토가 103.8%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91.8%를, 3위는 이상로 멘토가 39.9%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중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명예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AS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나 되죠?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침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보신 분들과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마이너스 1.5% 손절 처리했습니다. 그쵸? 네. 짧게 치고 나왔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10시 10분, 20분쯤이었나? 손절 처리했어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5조대를 기대했는 5조대가 나오느니 갑자기 4조대가 나왔어요. 보고서가. 이것도 누가 미친 척하고 3조 대 내는 거 아니야? 했더니만 3조 대를 냈습니다. 장난도 장난이지.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를 깠단 말이에요. 삼성이 얼마나 그룹 관리를 잘하는 회사인데 이건 진짜구나.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거 뭐 요런 거 있죠. 보통 회사가 회장이 바뀔 때 그쵸? 승계 과정에 있어서 주가를 내려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그런 모습인가? 제가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일단 빼고 보자. 일단 피하고 보자. 피한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많은 이 전문가분들하고 여의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저녁에 삼성전자를 거의 절반 이상 7, 80% 분들이 좋게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일이 터져버리네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의 흐름. 제가 방송에서 그랬지만,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절 처리한 거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리하면 되고, 포트가 없죠? 깔끔해졌습니다. 낮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거,
아침에 드리는 것들은 거의 대형주라서 마이너스 3에서 4%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회복 중이고요. 오후 방송에서는 뭐 동서 잘 먹고 나왔고 여러 가지 종목들 또 수익 내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키워드부터 보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곡물가가 그냥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바이오가스가 뭘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네, 여러분들 뭐 나름 좋아하시는 국민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 세 개를 합치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은 곡물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하면은 뭐 대충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까지 섞어서 있을 겁니다. 네,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 장난입니다, 여러분.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곡물가 하락이에요. 이게요, 뭐냐면 대두입니다, 대두. 대두 콩이죠? 대두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일봉이에요. 여기가 7월입니다. 이게 8월이에요. 여기가 9월이에요. 계속 빠집니다. 계속.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자, 그쵸? 자, 다음. 뭡니까? 옥수수. 그냥 똑같아요. 6, 7, 8, 9. 약간 조금, 월은 틀린데요. 어쨌든,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아, 다음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만 갖고 왔었죠? 곡물가가 이렇게 흐름을 가고 있어요. 계속 빠집니다. 자, 두 번째. 바이오가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가스가 뭡니까, 여러분?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아시는 분, 여러분, 똥 싸시죠? 예. 네. 그쵸? 그거 가지고 가스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쓰레기 처리하죠? 그걸로 가스 만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요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과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 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10.07%. 이만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자기네 자금을 뭐 자문사에 맡기던가 운용사에 맡기던가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샀다, 팔았다, 사면은 끝입니다. 한계 포인트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한번 사면요, 정말 안 팔아요. 최소한 1년은 본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짧게 보면은 6에서 7개월은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운영합니다. 최근 들어 10%를 풀리면서 매수를 많이 해줬고, 최근의 추세 꺾이지 않다가 살짝 꺾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추세 하단에서 수급원을 딱 잡히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지바이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여러분. 팜스토리로 대박을 쳤죠. 이지바이오도 한번 대박은 못 쳐요. 적당히 먹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곡물가 하락. 그냥 얘기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곡물가 하락이 되면 당연히 뭐가 좋아합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영업이익률 좋아지잖아요. 네.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있어요. 실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 최근에 여러분 육개, 돼지, 소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고기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돼지고기랑 닭고기는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닭고기가 맛이 없나요? 여러분 닭이 너무 싸졌어요. 우리 통닭 장사 하시는 분들 좀 깎아주십시오. 네. 너무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때가 기회죠, 항상. 사료주도 다 마찬가지로, 비료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기회인 거잖아요. 이렇게 곡물가 쌀 때. 그럼 당연히 어떻게? 영업이익이 올라갈 겁니다. 자, 바이오가스. 이거는 그냥 제가 정말 드릴 이슈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꺼낸 거고요. 세 번째, 연기금이 이 정도 갖고 있다, 이 정도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자, 이지바이오의 차트 추세 부분과 수급 포인트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부터 거의 차트예요. 11월부터 볼게요. 1월부터 추세입니다. 바닥 포인트가 2월 바닥, 5월 바닥, 그리고 나서 6월 언제죠? 8월, 7월, 그리고 요런 식의 바닥. 여기는 아직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됐죠? 치워버릴게요. 자,
추세 흐름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큰 그림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좀 더 세분화시켜 볼 때 바닥 포인트에서 인식이 되면 상승을 줬던 포인트는 이런 구간이죠. 그렇죠?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만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평행한 구간대에서 만들어 주시고 올려봤을 때 추세 하단과 상단에 대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측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통 이런 그림도 굉장히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바닥 포인트. 그쵸? 여기 지금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제가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상서 말씀드리지만 뭐가 나와야 된다? 수급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이 수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자리. 자,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확대해 드릴게요.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기관들이 그렇게 팔던 기간이 오늘은 매수를 해줍니다. 투신 쪽에서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보험은 제낍시다. 네, 그리고 어디? 기타업이는 매도하네요. 얘들은 보지 마세요. 치사한 애들 팔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수급에서 흐름에서 많이 샀다가 파는 흐름. 근데 기타업인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 자, 기간이 어떻게 해요?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려갈 때 누가 팔았어요? 기간이 팔았죠?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맨날. 근데 여러분들 또 까먹으시고 기간이 파니까 주가가 어떻게 내려가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누가 샀어요? 기관이 샀잖아요, 오늘. 자, 외국인이 계속 샀다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가를 움직였습니까? 아니었죠. 기관들의 움직임. 오늘 들어왔다. 투신권에서. 그것도 간만에 많은 물량. 요거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추세적인 바닥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내일도 상승을 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고점 뚫고 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왜요? 상반기 흑자 전환, 하반기에 더 좋은 실적. 실적 포인트와 수급 포인트와 추세 포인트가 삼박자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수가는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 그냥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현재가인데요. 종가 7,720원입니다. 더 싸게 잡으시면 좋고요. 편하신 대로 부근에서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8,500원까지 말씀드린 대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손절가는 7,150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11시 공개 방송 때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 자세하게 앞으로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셨죠? 자, 이 집안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바로 우리 이멘토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간욱의 히든카드입니다. 자, 그 이전에 먼저 AS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G ETS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 이 KG ETS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안 빠지죠.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눌림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적으로 보셔야 돼요. 추가 상승적으로 보셔야 되고 주봉의 흐름 상당히 강하죠. 추세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합니다. 이런 흐름은 직전 고점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를 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다라면은 더 배팅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최근 들어가지고 금융투자 쪽에서 지속해서 매수해주고 기타 금융에서 사주죠. 외국인들은 사실 뭐 사고 팔고 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한일사료입니다. 자, 한일사료 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계속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종가관리가 들어왔거든요. 자, 오늘 종가관리. 어제 저점이 1,600원, 오늘 저점이 1,600원. 그런데 종가관리가 들어왔다. 종가관리가 들어왔는데 종가가 고가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내일은 갭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역시 수급이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죠. 금융투자 쪽에서 전일 같은 경우 금융투자와 투신권에서 들어왔고 기타 법인에서 지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팔고 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만 꾸준하게 사준다라면 이 종목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모르고 주봉 흐름보다는 월봉의 흐름을 보십시오. 월봉의 흐름이, 자, 제가 조금 확대를 시켜드리면, 월봉의 흐름이, 두 달 전에 장대봉에서 윗골이 달았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샛별이 흐름, 이번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샛별이 흐름이라면은, 다음 달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달은 슈팅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9월 말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더 높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흥하해온 지난주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바로 손절 처리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 종목을 제가, 종가상 178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 관점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타이밍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셔야 될 게 수급입니다. 수급이 투신권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권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사고파고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회식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정.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혜양조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 회식입니다. 여러분, 회식 얼마만큼 하십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달에 두어 번 정도는 그 회식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친구분들과 또는, 지인분들과 만나서 술을 한 잔씩 드시죠. 그죠? 소주 꼭 드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유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주정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술을 만드는 회사겠죠. 아, 이 술을 만드는 회사. 그러면은 어느 회사가 있을까? 그런데 보혜양조, 세 번째 키워드,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혜양조와 관련이 있는 회사겠죠? 자, 그럼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해 에탄올입니다. 자, 창해 에탄올인데요. 이 창해 에탄올이라는 회사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정기업 2위 업체입니다. 주정기업 2위 업체인데, 1위가 어디냐면요. 1위가 진로발효예요. 진로발효. 진로발효가 16.8%, 매출액에, 그러니까, 매출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이 창해에탄올이 1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잠시 PPT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식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요. 그러니까 소주 업계, 그러니까 주정업계에서, 2017년까지 2.5%에서 2.8%까지 계속 꾸준하게 증가 추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14년도인데요. 자,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주정업계가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학이 경남업체죠. 무학이 경남업체인데 서울에 이제 본사를 짓고 서울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와 그러니까 창해에탄올, 그 다음에 진로발효, 무화 여기에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런데 말이죠. 자, 다음 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창해에탄올이 매출액 구성이 주정이 30.2%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류가 50.4%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무학과 그 다음에 창해에탄올, 그 다음에 진로발효와 창해에탄올. 이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2014년도 그러니까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를 보면은 약 매출액이 2,4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12억 정도. 그다음에 그 세전이익 수익이 약 한 15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2, 4분기 때 그 지배순이익이 41억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영업 그 세전이익이 59억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그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유양조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창해에탄올의 조정사업의 영업이익 전망을 보시면은 2004년도, 2005년도 꾸준하게 증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에서 창해에탄올이 이 보유양조를 2011년도에 인수합병을 했죠. 인수합병을 했는데, 자, 다음 그 보유양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유양조의 실적이 이제 창해에탄올에 이렇게 그 연계가 됩니다. 근데 보유양조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어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굉장히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기간 조정 받고 차트 잠시 보시면은 기간 조정 받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 들어가지고 수급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 은행과 그다음에 기타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창해에탄올 같은 경우 매수가를 보시면은요, 매수가는 16,500원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1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4,400원 보시고요. 19,000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관욱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